성실함의 극치는 쉬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해는 매일 뜨고 또 사계절의 운행은 쉬지 않습니다. 이런 그 자연의 원리를 본받아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성실입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키고 또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 것입니다. 묵묵히 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무식한 성실이야말로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중용의 지성 감천 지성 무식의 글을 전하면서 육식갑자 일주론 이모일주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오늘 4일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어제 이제 지나면서 오늘 대체 공휴일을 여러분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10월 방송 일정표도 전하고 또 10월에 대해서 전체로 공부에 대한 또 방향도 전하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모일주고요. 이어서 이제 수요일날 개미일주, 금요일날 갑신일주. 그래서 한 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래서 10월달은 12개의 그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모일주, 개미일주, 갑신일주, 또 을류, 병술, 정해, 무자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그래서 12개의 강의를 이번 달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참 그 알찬 강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는 하긴 하는데 다양하게 일주론 강의가 사실 유튜브 상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튜브에 올라 있는 일주론 강의가 이제 그 진행되는 모습을 저도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금 여러분한테 새로운 어떤 그런 일주 강의를 생각하면서 그런 그 기획 의도에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그 의견들 주시면은 또 그런 것들 반영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어쨌든 남은 일주가 한 40강 정도의 일주가 있는데요. 지금 한 19강째 일주를 해오면서도 몇 분의 어떤 그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씩 변화를 갖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만약에 일주론 강의에 있어서 조금씩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더 알찬 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댓글로도 이렇게 전해주시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모일주에서 이제 그 갑술순의 9번째 일주고 갑술순의 이제 마지막 개미일주를 남겨두고 9번째 일주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음양오행도 보고 천간지지, 또 지장간, 그리고 12운성, 12신사 이런 걸 보면서 일주 분석을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게 되면 이모일주에 대한 그 공망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가야 됩니다. 기초적인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공망, 이모일주의 공망은 신유가 공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일주에 일주 궁합이 있습니다. 궁합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또 우리가 사주 공부하고 명리학에서 그 내담자 상담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사실 궁합 부분도 많이 그 상담을 많이 하시고 꼭 궁합 단순한 궁합 전 그것만 보는 게 아니더라도 사주 상담 중에서는 알게 모르게 궁합이 차지하는 부분도 좀 작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 일주는 이모일주의 궁합적인 부분에서 합과 충되는 어떤 일주가 있을 텐데요. 합에 대한 일주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이모일주는 정이합, 오미합. 그래서 이제 정미일주가 이제 이모일주의 한으로 천간에서는 정임합이 되고요. 지지로는 정미의 오미하. 그래서 오미합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미일주가 이모일주와 정미일주는 합이 되는 일주. 이제 합일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일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병임충, 이제 좌우충, 그래서 이제 병자일주가 있습니다. 병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병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충이 되겠죠. 이제 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과 충에 대한 어떤 일주 정도 서로 이제 상반되는 이 정도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에서. 물론 여기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양을 기본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간과 지지의 어떤 글자 자의 뜻, 본뜻 이런 뜻 그리고 이제 물상 부분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오화 지지의 어떤 숨겨져 있는 지장간 물론 그 지장간 부분도 월로 가게 되면 월 분야라 그래서 조금 이제 지장간하고 월 분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장간 분석을 함께 겸하게 되고요.
또 일주 천간이 갖고 있는 임수에 대한 어떤 12운성적인 어떤 그 포태법인 부분과 또 일지 12신사 정도. 그래서 우리가 좌오묘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화살이라든지 또 역마살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12운성으로 생왕묘라고 해서 생지 인신사에 또 왕지 좌오묘유 또 묘지 진술충미 이제 이렇게 이제 12지지에는 4개에서 생지 왕지 묘지로다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시자 생지의 부분 이제 그 영밭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왕지인 도화 같은 쌀을 도화 또 이제는 우리가 진수충미를 갖다 화계.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들으시는 그 살주 12신사 중에서는 아마 영마 도화 화계라는 어떤 그 살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숲을 좀 보자는 의미에서 육식갑자 일주론 중에서 이제 간지가 같은 그런 신살 일주가 있습니다. 괴강 일주가 있고 또 백화호 일주가 있고 양인 일주가 있고 간여지동 일주가 있고 천을귀인 일주가 있습니다. 또 현침 일주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괴강 일주는 이제 무격임이라 해서 무진무술, 경진경술, 임진임술, 또 백호 일주 같은 경우는 또 갑진을미, 병수정축, 개축, 또 무진임술 이렇게 해서 7개의 어떤 백호 일주가 있고요. 양인 일주는 병호, 임자 일주. 여기서 하토동법 때문에 무호 일주까지는 병호, 무호, 임자 일주, 양인 일주라고 이야기하고요. 간여지동 일주에서도 우리가 보면 천간과 지지가 같은 그 비견을 갖고 있는 음양 오양이 같은 그런 일주를 간여지동 일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갑인 일주, 을묘 일주, 경신 일주, 신우 일주. 그래서 목과 금은 비견으로 되어 있는 순수한 간여지동 일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무진무술, 기믹일주. 그래서 토에서도 또 양토, 음토. 그래서 이제 이렇게 8개를 정확하게 그 비견격인 그 간여지동 일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을 기운 일주도 우리가 간무경에서 충미가 천을 기인 지지로 하늘의 천간의 간무경은 충미, 또 을기는 자신, 또 신은 인호, 병정은 유해, 임계는 묘사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 때도 이제 정유와 정해 일주 같은 경우 또 이제 계묘와 계사 일주 같은 경우가 천을 기인 일주 간지가 같은 그 천간이 그 밑에 그 천을 기인을 깔은 그런 그 천을 기인 일주가 되겠습니다. 또 현침 일주도 같은 경우도 갑신, 묘, 오미신. 그래서 이제 천간에는 갑과 신이 현침인데요. 지지에는 이제 묘, 오미신이라는 그 지지의 그 현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경우에 그 갑신일주, 갑오일주, 신미일주, 신묘일주가 또 현침일주가 됩니다. 이런 일주들이 여기 육식갑자 일주 안에 다 나름대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 일주가 괴강일주다, 현침일주다, 또 뭐 천을귀인 일주다 이런 걸 공부하는 전체적인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육식갑자 단순하게 암기하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전체 살펴보고 훑어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육식갑자 일주로는 이제 그 지금 우리가 갑자순을 10개의 어떤 갑자순 한 순이 지나갔고 두 번째 지금 갑술순이고요.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육식갑자 개해 일주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뭐 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부분을 간간히 일주 강의지만 좀 섞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모 일주에 천간지 임수인데요. 임수 일주가 이제 그 일주를 할 때 지지에 무엇을 깔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많은 그 성격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그 일주의 핵심을 볼 때는 일간 전체 4주8자 8글자 중에서 아주 그 기준점이 되는 그 일간의 지지가 무엇냐에 따라서 그 지지는 또 배우자 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지지가 어떤 글자가 지지가 왔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임수 일주의 어떤 그 이제 그 성품 성향이라든지 전체 일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임신일주 금생수 편일이라는 임신일주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수국화 정제 이 이모일주가 있고요. 또 이제 임진일주인 토국수 편관을 갖고 있는 또 임진일주, 수생목 식신을 갖고 있는 이민일주. 또 이제 우리가 일지가 이제 자수, 또 이제 겁재죠. 임수하고 자수는 이제 겁재 관계에서 이제 그런 그 임자일주가 있고, 또 임술일주, 토국수 편관 일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임수 천간이 갖고 있는 일주가 있는데요. 이런 공부를 오늘 이제 전번에 이제 임신일주 공부를 한번 했었고요. 오늘 이제 이모일주 공부를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모일주 지금 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6가지 지지는 사실은 4계절. 우리는 원방각이라서 하늘은 동그랗고 지지는 네모랗고 사람은 이제 그 세모라는 그 천지인 사상이 있는데요. 계절적인 의미, 지지는 계절적인 추나 추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 목의 그 목화 토금수 오행을 가지고 우리가 목 오행 중에서 음양을 이제 그 거기다가 접목시켜서 사상에서 우리가 이제 주역에 8개가 나오고 8개에서 우리가 10간이 나옵니다. 10천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의 목 그리고 여름의 목, 가을의 목, 겨울의 목. 지금 이 화면에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어떤 그 나무의 변화를 보시게 되는데 계절의 변화가 되겠죠. 그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그 깨달음을 좀 얻게 됩니다. 네, 오늘 그 이모일주 60갑자 중 19번째 갑술순 중에서 9번째 일주입니다. 이모일주의 그 간지가 갖는 역학적인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살펴보고요. 또 이모일에 태어나신 분의 어떤 성품, 성향, 기질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일주의 그 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화는 정제이고요. 지장간에는 그 병기정, 오화의 그 병기정 지장간은 병화편제, 또 기토정관, 또 정화정제 의 어떤 그 십성이 자리하고 있고요. 12운성으로는 그 태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성품, 성향, 이모일주의 어떤 기본적 정보 가지고 알아본 그 이모일주의 핵심 그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모일주는 지혜가 비상하고요. 또 다정다감하며 롱마 동향에 해당하므로 일생을 통해 노력 이상의 그 행운과 복록이 따르는 일주입니다. 롱마 동향이란 그 정관과 재성이 일지의 그 지장과 함께 암장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모의 그 물상은 또 밝음과 어둠이 혼재된 상이니 또 고집은 있어도 만용은 없고 또 사교성은 있으나 비밀스럽고 능청맞은 그 기질도 있으며 다정유순형으로 자상하고 박학다식하며 두뇌가 총명한 그런 일주입니다. 네, 이모일주 일지 오화의 그 지장간의 병화 편제와 또 정화 정제가 있어 재성이 강력함이고 그래서 그 강력한 그 통제력을 가졌으며 기토정관이 있음이니 객관적인 결론만 인정하려는 그 성향도 있고요. 또 성격이 치밀하여 또 자유로운 그 연구 심리와 미래지향적이고 또 낙천적이며 두려움이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그 일주입니다. 네, 이모일주는 오행상으로 지지오화는 거친 성격이지만 천간 임수는 미약하나마 변설과 지혜를 내포하고 있으며 오화를 극하여 또 완강한 기운을 억제함으로써 또 거친 성격을 눌러주기 때문에 큰 실패는 없으며 약삭 빠른 면이 있습니다. 강조하자면 천간 임수는 능수능간하여 남에게 지지하려는 활발한 기상이 있고 또 하술도 뛰어나며 강한 자존심과 그 활달한 그 성품으로 복록을 가진 그런 일주입니다. 네, 이모일주 미려하게 생긴 그 흑마가 초원을 분주히 뛰는 형국으로 평온함과 안정된 것을 추구하지만 몸과 마음은 한가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분망한 가운데에도 정서를 찾고자 하며 타인의 그 사랑을 한 몸에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므로 때로는 그 허영이 흐르기 쉬운 일주입니다. 네, 오행상으로는 이모는 천간의 그 임수가 지지의 그 거센 오화를 충국함으로써 매사의 그 안정과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고심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어버이가 그 자식의 그 난폭함을 억제하여 그 자식을 그 평온한 길로 인도하는 격으로 수양도 하고 또 재물도 얻어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화가 그 상징함으로 즉 말로만 그 거창할 뿐 허장성세하여 그 의심이 많고 또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또 마음 한구석엔 그 모성적인 그 의타심을 발동하여 자신은 그 가만히 앉아 편히 놀고 먹고 자는 그 습성도 평배합니다. 그리고 또 사주가 그 탁한 경우 또 이모일주의 남성은 여자를 이용해서 그 부를 취하려고 하는 그 사기꾼 그 기질도 있고요.
또 아울러 그 이태성은 그 허욕을 버리고 검소하게 한 가지 일만 꾸준히 해나간다면 또 인망과 재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도 정신력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업이 적합하고요. 거칠고 육체적인 사고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모라고 하는 그 오행 그 자체는 수국화 현상을 이루므로 그 반역성, 즉 은혜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행위 자체도 때로는 광인처럼 일정하지 않고 균형을 잃고 또 자충우돌하며 함정에 빠지기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지지오화가 직선로에 그 상대적으로 자수를 요청해 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특히 그 자수의 어떤 기질이 발동할 때는 자신은 그 물론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그 일대의 그 혼란을 일으켜 그 일을 저지르고 이곳저곳으로 일정한 방향 없이 또 방황하는 그 보헤미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현상은 그 과욕에서 오는 그 허욕의 발작이므로 평소에 그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그 수양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반면 그 이모는 그 재간 쌍미, 소위 그 농마가 동양에 있으므로 그 일생의 노력 이외의 복록과 행운이 종종 따르기 때문에 그 운세는 그 중상에 속하고요. 남자는 그 초면에 그 방랑하는 그 사람이 많고요. 부부운도 고르지 좀 못하고 다처의 그 명입니다. 여성은 그 성격적으로 의초증 있는 남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궁합을 잘 선택하셔서 결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네, 중년에는 또 쓸쓸한 공방의 온도 좀 깃들어 있네요. 네. 배우자로서 그 남성은요, 개미, 병술, 또 정해, 생해 그 여성하고 좀 대결하고요. 갑신, 을류, 무자, 기충 여성은 또 약간 좀 불리합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요, 신사, 무인, 을의일주 남성, 갑술 일생의 그 남성과 좀 괜찮고요. 또 경진, 정축, 병자생의 남성과는 좀 불리합니다. 네, 건강은 그 뭐 신장, 또 방광, 뭐 시력, 또 심장병, 뭐 간병증, 또 이제 중풍, 뭐 이런 치질 등의 어떤 그 질환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명은 38세 때 좀 조심하시고 44세 때, 47세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67세 때를 넘기시면 또 장수의 명이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주 분석을 인보일주 일주 분석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음양이라든지 뭐 천간지지, 지장간, 또 12운성, 12신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이제 그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의 그 스토리텔링식으로 다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는데요. 일주 분석은 어디까지나 뭐 4주 전체를 본 게 아니고 일주 전체 하나의 그 일주만 가지고 간집만 놓고 이제 풀어보는 그런 그 분석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4주로 분석을 보면은 전혀 다른 그 성향도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어떤 그 분석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주 분석에 대해서 뭐 강한 그런 그 확신이라든지 또 그 분석에 대해서 어떤 그 집착 이런 거 사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조금은 편안하게 또 가볍게 일주에 대한 어떤 장점을 좀 취하시고요. 단점이라든지 자기하고 맞지 않는 그런 그 운세 내용의 어떤 그 상충되는 그런 그 내용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일주를 좀 가볍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운생의 개운 또 심리 개운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 신의 년에 갑오월 이모일 기후일에 그 태어나신 분의 사주 명식을 하나 띄워드렸고요. 이 일주에 대해서 간단한 그 이제 격이라든지 용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이분한테 이제 필요한 목화토금수 중에서 심리적인 개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숫자하고 이런 부분이 또 색상 정도, 방향, 방위 이런 거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뭐 오장육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어떤 개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좀 아까 말씀드린 사주 명식이 좀 하나 떼어 있으면 전체 제일 먼저 사주 명식을 딱 봤을 때 이 사주의 어떤 그 음양과 오행을 이제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사주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인성이라든지 비견이라든지 식신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인비식 구조인지 또 아니면 비견, 식상 또 아니면 재성이 강한 그 주로 이루는 비식재 구조를 갖고 있는지
관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비견이 주로 이제 그 사주 팔자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지, 또 아니면 재성과 간성이 주가 되는 그 재간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또 뭐 인비의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사주의 어떤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용신을 볼 때는 첫째적으로 다 우리가 일강을 보는 신강 신약이라는 그 억부 용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또 개인 용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국 용신 같은 건 사회 용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우리가 이제 나눠서 일주, 시주를 갖다가 일간 어떤 이제 그 개인 용신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그 억부 용신은 개인 용신의 억부 용신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일간과 월지를 보게 되는 어떤 격국적인 부분에서 격국 용신, 격국 자체가 용신 정제 격용신 이제 이런 여기서 용신을 볼 수 있고 격국에서는 이제 상신을 이제 보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 사주를 봤을 때 사주의 어떤 구조도 보지만 사주에 우리가 이제 그 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주가 이제 그 화의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수의 기운이라든지 그래서 춥냐 더우냐 이제 그래서 그 조 우리가 계절학이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그래서 조 형식도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거와 함께 사주를 갖다가 너무 상쟁 사주가 너무 극과 극의 관계에 있을 때 어떤 통관을 시켜주면서 그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통관 용신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용신은 사주의 용신은 일단 사회 용신을 하나 볼 수 있고 일반 개인 용신을 볼 수 그 사주의 어떤 그 구조와 그 사주 명식의 어떤 그 구성을 보면서 조 용신으로다가 볼 수도 있고 억부 용신으로도 볼 수도 있고 경국 용신에 가능하면 격국 용신도 그렇기 때문에 그 용신을 하나로 다 규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물론 제가 궁통보감이라든지 또 자평진전이라든지 적천수라든지 이런 그 옛날 고서 우리 3대 고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부를 사실은 차근차근 나름대로는 그래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거기서 나오는 그 책 한 권에 나오는 그 용신만 가지고 고집하기에는 저로서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 역학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제 자신이 좀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는 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우용신, 또 조우용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억부용신과 같이 경험할 수도 있고요. 격군이 다섯, 뭘 몇 개의 용신이라는 의미가 사실 나한테 필요한 그런 글자가 되는데요. 그런 글자, 또 그런 오행이 되고 그런 어떤 기운이 됩니다. 그런 기운,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 뭘까? 지금 여기에 사주 명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일간인 임수일간인데 옆에 식신이 있습니다. 수생목 식신이 있고 또 이제 금생수 이제 정인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정인, 비견, 정제, 정인, 평간 보니까는 인비, 식재간이 다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가장 그 사주에서 균형을 좀 잘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속에서 그러면 과연 이분한테 가장 필요한 용신은 무엇일까라는 걸 용신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아까 같은 조우 용신으로 볼 거냐, 억부로 볼 거냐, 격국으로 볼 거냐, 통관 용신을 활용할 거냐. 이런 거 갖다가 사주 그 전문가님마다 다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을 받으러 가셔서 한 군데서만 상담을 받지 않고 여러 군데 다니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 용신에 너무 자기 용신이 꼭 하나로다가 획일적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그 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용신이 만약에 당신의 용신이 목입니다. 그러면 목의 어떤 기운적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화용신 경우는 화에 대한 부분, 또 토용신, 금용신, 결국은 이제 수용신. 기운으로 쪽이 목의 기운이 필요한 건지 나한테 이제 아니면 화의 기운이 필요한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운과 연관이 돼서 대운에서 오고 세운에서 오고 또 세운에서 또 따지면 1년으로 보게 되면 몇 월 달에 나한테 그 좋은 달인지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운이 가장 사실 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잠깐 그거에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명료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비교하는데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회사에 대한 자체 회사에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는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큰 탑다운 방식 가장 큰 단위의 경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경제 분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와 세계적인 경제 분석은 우리나라 국가 단위의 우리 대한민국 경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 분석하고 대한민국 경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산업 분석합니다. 산업을 분석하고 대한민국 산업에도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도 있고 또 자동차 산업 또 아니 금융사업 어쨌든 그 산업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기업을 정해서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단계로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 분석하고 대한민국 경제 분석하고 대한민국 경제에서 산업에 좋은 산업군을 따져서 산업 분석하고 그 중에서 산업군 중에서 제일 좋은 그 종목, 기업을 찾아내는 그 기업 분석 이것이 이제 기본적 분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역시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배에서 이제 딱 나와서 첫 호흡했을 때 가졌을 때 그 기운, 그것 때 기운이 나한테 들어온 기운이 목의 기운만 들어왔는지 목화 토금수 모든 기운이 다 내가 들어왔는지 목화 수는 들어왔는데 뭐 토금 기운은 내가 못 들어왔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기운이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한 기운만 목 기운만 목과 하 기운만 너무 많이 들어왔다면 그 너무 그 강한 그 기운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신각 신약으로 나눠서 나한테 필요한 나를 생해주고 나 똑같은 기운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인비 이제 인성 인수 또 이제 비견겁제 이제 이런 식으로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이제 따지면서도 이제 억부용신을 보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기운 부족한 기운 채워주는 거 그 부족한 글자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 글자와 함께 대운을 파악하고 세운을 파악하면서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사주를 풀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속에서 나오는 여기서 목의 기운에 나오는 게 지금 제가 여기에 나오는 하루로 볼 때, 계절로 볼 때, 방향으로 볼 때, 색상으로 볼 때 목의 기운에 연관이 되는 하루에서는 아침이 되겠고요. 또 이제 계절적으로는 봄입니다. 또 방향으로는 동서남북 중에서 동이 있고요. 또 색상에서는 우리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이 있습니다만 청색이 또 목의 기운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얼굴에서 보는 오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눈, 혀, 입, 코, 귀 중에서 목은 눈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장육부 우리가 속에 오장과 육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신 비패신이라서 오장이 있고 이거 이제 그 또 육부는 담소 위대방이라는 그 또 이제 우리가 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담이 목에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의 신이 이제 다섯 개의 어떤 상이 있는데 어지린자인 그 인이 이제 목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기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목화토금수 기운 중에 목은 행동하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목은 그 나무의 어떤 그 뻗어나는 그 진취적인 기상, 그런 행동하는 어떤 그런 그 기운을 행동하는 그 기운으로다가 목의 기운을 볼 수 있고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숫자는 38이 됩니다. 우리가 이 숫자를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다시 공부를 할 때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38목이라고 이제 우리가 목이 이거 하도에 보게 되면 하도낙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하도낙서 공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될 텐데요. 우리의 명리학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구성학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많이 좀 공부를 확장시켜 나갈 때는 이 하도낙서 공부는 굉장히 심도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이모일주 하여간 또 많은 시간 흘러가면서 지금까지 만약에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젊은 생각, 구독, 사랑입니다. 젊은 생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 저의 응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강의, 또 알찬 강의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10월 한 달 또 행복한 그리고 또 건강한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뜻 깊은 그 한 달 이어가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했습니다.